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치 테마 관련주가 좀 핫했죠. 우리나라에서 에이텍이랑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그래서 김동연 관련주라던가 홍정욱 관련주, 안철수까지. 그리고 정작 1위였던 이낙연은 이재명한테 지지율이 밀렸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 소개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선 흐름에 따라서 정치 테마의 최종 목표는 결국 대선입니다. 대선 당선 혹은 대권 출마, 이게 목표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지율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선거 일자가 있죠. 19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핵으로 갔다가 조금 변수가 생겼어요. 원래 12월 20일, 17년 12월 20일이 차기 대선일이었으나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혹은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5월 9일로 갔다 결국 탄핵되고 5월 9일로 당겨졌죠. 그에 따라서 지금 17년 때 대선은 좀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한번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점을 또 갱신하고 급작스럽게 움직였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좀 보고, 사실 17대 이명박 대통령 그때까지 한번 좀 볼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전 18대 대통령 박근혜랑 문재인 이렇게 두 분 이제 했던, 이 당시에는 득표율이 그냥 51대 48%, 나머지 분들은 0.00 몇 프로였어요. 지금 19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1, 24, 여기 지워버렸네. 여하튼 좀 어느 정도 득표율이 다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18대는 제가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 두 분한테 쏠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좀 밑에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해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빼버렸어요. 자, 일단 19대 대통령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대선 테마는 보통 선거일이 있죠. 차기 대선일 1년 전 그 부분이, 과거에는 지금 3번 정도 대선, 3, 4번 대선 때는 대선일 1년 전 정도가 보통은 가격이 피크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번 20대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대 대선이 특별한 변수가 아니면 22년 3월 9일일 거예요. 여기 차기 대선일은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19대 때 땡겨졌고, 그래서 22년 5월 9일이 임기 만료라 치면은 거기서 70일 전,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은 20대 대선은 22년 3월 9일 전후 해가지고 요 부근에서 시행을 할 확률이 높아요. 19대 대선 때 탄핵이란 변수로 땡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19대, 18대 움직임, 선거일 대비해서 1년 전 정도가 가격이 피크입니다. 지금 시장이랑 좀 다르긴 하죠. 분명히 유동성이라던가 공매도도 없고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과거에는 3번 정도의 대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이 1년 전, 그렇기 때문에 3월 9일, 22년 3월 9일이 대선일이다. 한 21년 3월 부근을 일단 피크로 한번 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신에 분명히 지금 가격이 좀 높은 적도 있지만 그거는 이따가 또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하튼 19대 대통령 선거 17년 5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당선되신 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고, 2위가 홍준표, 그리고 3위가 안철수,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17년 5월 9일, 자,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바른손, 우리들 시리즈, DSR 제강, DSR이 마지막에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바른손부터 볼게요. 17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짜짜짜짜짜. 한 요 정도에 이제 선거를 했겠죠. 근데 이 앞에 움직인 게 사실 저도 조금 이제 4년, 5년이 지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걸 올랐는지 좀 기억은 가물가물은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 당시에 정치 테마,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로 갔다가 움직였던 녀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7년 말이 대선일이었다면은 정상적이라면 16년 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 부근 때가 가격이 원래 피크였어요. 물론 딱 1년 전은 아니더라도 정치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4개월 잡으면은 요 부근이 피크일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대로면은. 그리고 얘는 결국에는 그렇게 움직였고, 자, 우측에 정상적으로 19년 대선 테마였다면은 요 부근에서 대선일이 이루어졌을 거고, 1년 전이니까 16년 말 요 부근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꽤나 줬던 모습이죠. 우리들 휴브레인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비슷하게 여기 우측 17년 말이 원래 대선이었다면은 정해져 원래대로라면은 이때 대선일이었고, 여기서부터 1년 전인 16년 말 대신에 움직인 건 이제 한 16년 초반부터 움직였네요. 전반기 한 3월, 4월부터 이런 점.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래 대선이 17년 말이었다면은 16년 초, 대략적으로 좀 길게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라나? 정상적으로라면은 보통 대선일, 원래 정해져 있던 대선일 대비해서 2년 전에서 1년 반 전 정도부터 슬쩍슬쩍 움직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1년 전이 피크 모습이었고, 자, DSR 제강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DSR이랑 이 시리즈 형제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애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17년 말, 죄송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얘도 요때가 대선이 했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변수가 생겼었죠. 19대 대선 때 5월 9일로 땡겨졌어요. 탄핵이 3월 그때쯤부터 나오면서, 자, 이 당시가 지금 3월이고 원래대로면은 17년 말이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가 고점 피크였어야 돼요. 과거 통계상 흐름으로 1년 전 부근이죠. 여기가 조금 뒤긴 하나, 한두 달 뒤긴 하나, 여기 1월 18일 이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이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3월달 요때 탄핵이 확정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 원래는 얘 아니면은 얘가 고점 찍고 좀 흘러내려가는 게 과거 통계상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년 대선 때는 탄핵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생기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대략 1년 전쯤인 대선일 17년 말이었고 1년 전쯤인 1월달 혹은 16년 말 요 부분이 고점이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새로운 탄핵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시장 관심을 끌어모았어요. 탄핵이라는 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최초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라는 이슈는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치 테마 흐름이랑은 좀 다르게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주고 조정을 주고 또 시세를 주고 그렇게 해서 내려간 케이스입니다. 이런 점 DSR도 당연히 똑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첫 스타트 움직인 게 얘도 16년 한 3분기 정도부터 움직이긴 했네요. 이 당시까지는 탄핵 얘기가 없었어요. 분명히 16년 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요 17년 요때가 대선일 기준이었고 요 앞에서부터 한 1년 조금 전부터 움직였던 케이스죠.
그리고 대부분 대선 테마주들은 4,000원에서 보통은 과거에 좀 크게 움직이면은 5배 정도가 한계였고 보통은 2배에서 3배 정도 저점 대비, 물론 그 저점을 어디로 기준에 두냐에 따른 좀 다르긴 한데 거래량이 처음으로 붙기 시작한 지점, 한마디로 대선 테마 움직임이 좀 편입되면서 시세를 주기 시작했던 부근부터 고점이 보통은 한 대선 테마들은 대체적으로 대장주들은 그 붙은 곳에서 한 3배에서 5배 사이 정도가 고점을 찍었어요. 이번엔 남선알미늄은 조금 예외 케이스인데 과거 3번의 대선 대장주들은 보통 2배에서 5배 사이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과거 흐름 그리고 대선일에 따라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대선일에 따라서 그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기간에 움직였는지, 어디쯤에서 어떤 기간쯤에서 피크를 찍었는지 대선일 기준으로. 이 정치 테마는 결국에는 기준이 대선 테마, 대선일이 핵심이에요. 대선일. 그에 따라서 그 전에 어느 기간대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쯤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지.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대비해가지고 엄청 크게 막 다르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세 차례나 제가 봤던 대선 세 차례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 당시에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죠.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위였던 홍준표 관련주. 근데 홍준표 관련주는 사실 세게 움직이진 못했어요.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으로 왔다가 눌려가지고 그런지 요 당시에도 17년 말이다 라고 치면은 한 요 정도가 원래 대선일이었겠죠. 요 부근. 하지만 종목은 거래량 붙고 한 자리가 한 요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16년 5월. 그러면은 원래 정해졌던 기간 대비해서 한 1년 반 전 정도부터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서 요때 뭐 때문에 내려간지 모르지만 확 꽂고 다시 17년 이때 대선, 아까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랑 움직임이 비슷하죠. 탄핵이 생기면서 그래도 한국당, 여당, 야당 각 대표, 여당 대표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야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반대쪽이 당연히 지지율이 압도적이었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는 상당히 올랐고 얘는 부랴부랴 급하게 올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상승률이 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합니다. 그래도 얘도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그 대선 테마, 그 탄핵 시즌 맞춰가지고 움직여줬던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그리고 이때 원래 두올 산업도 관련주였는데 얘는 지금 좀 바이오 섹터를 슬쩍 타더니 조금 마탱이가 갔어요. 얘도 어찌됐든 아까 전에 이 세우글로벌이랑 움직임이 똑같죠. 16년 5월 27일 고점, 그 다음에 17년 대선 테마 그 탄핵 시즌 3월달 요 맞춰서 움직여준 모습. 이게 OQP가 두올 산업입니다. 과거에. 네, 이제 바이오 섹터로 갔다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바이오 섹터로 갔다가 자기들이 편승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시세를 좀 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홍준표 관련주를 보여드렸고 안철수 관련주도 그때 당시에 움직였겠죠. 자, 그래서 이 16년 당시에도 뭐 얘 초반에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제대로 시세를 준 건 17년 3월. 자, 얘도 움직임이 똑같죠. 원래대로면은 17년 요 부근쯤에서 대선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갑자기 탄핵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이 당시에 안철수가 급부상을 했어요. 왜? 야당 인물이, 야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이 박살나면서 제3의 여당은 아닌, 하지만 그 당시에 지지율이 좀 있던 안철수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차트만 보면은 이거 세력주인가 싶을 정도로 갖다 계속 양봉이죠. 거기다 얘가 시총이 작냐? 그렇게 작지도 않았던 종목이에요.
뭐 200억, 300억짜리도 아니고 안랩 회사 우리 유명한 이제 V3 백신 그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박근혜 탄핵 이슈 생기면서부터 계속 올랐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써니전자도 과거부터 유명한 안철수 관련주고 얘도 비슷하게 4월, 3월 그 시즌에 맞춰서 움직였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뭐 까뮤 ENC, GSE 이런 애들도 좀 같이 움직였었던 모습인데 자 여하튼 19대 대선 때는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어요. 유승민은 조금 약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유시민 관련주도 이 당시에 좀 날뛰었던 것 같은데 아 유시민 관련주는 이번에 날뛰었었군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유승민 관련주 이 당시에도 물론 여기서 지금 앞에 시세를 준 게 사실 꼭 정치 테마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다른 이슈, 뭐 5G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엮여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 4년 전, 5년 전 매매했던 기억을 완전히 되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각 관련 종목들의 대장 애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움직임이 얼추 반영이 됐었을 거예요. 대선 테마라는 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서 그런지 움직임이 좀 약했죠. 하지만 시즌 움직임을 보면은 16년 한 초반, 한 4월, 2분기, 1, 2분기 정도부터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쭉 시세를 줬던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대선 테마가 여기였고 1년 전 정도가 피크인 움직임이네요. 17년 말이고 17년 초 혹은 16년 말이 고점이었던 움직임. 그래서 대부분 대선 테마는 정해져 있는 대선일 대비해서 1년 전 부근이 물론 전으로 갔다 몇 달 차이는 있어요. 이게 딱 일정이 정해져 있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지율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1위가 2위로 바뀌고 2위가 1위로 바뀌고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시세를 더 주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이랬다는 거 심상정 관련주는 그냥 안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18대로 갖다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보고서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이제 전체적으로 왔다가 정치 테마가 순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맥주가 우선입니다. 인맥주 그 후에 뭐가 움직일까요? 인맥주가 정치 테마의 대표 관련 섹터이기는 해요. 최근 올랐던 뭐 에이텍이라던가 혹은 KNN, 뭐 윤석열 총장 관련 서현 등등등 다 정치 테마 인맥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인맥주가 오르고 나면은 그 와중에 어떤 게 오르냐면은 각 대권 출마한 사람들이 정책을 발표하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 거다. 어떤 정책을 펼칠 거다. 그러면 그 정책에 수혜받을 거라 생각되는 관련주들도 움직여요. 그래서 정책주가 움직입니다. 물론 핵심은 결국 인맥주예요. 하지만 인맥주가 오르다가 중간중간에 정책주도 같이 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이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출산 관련,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애들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뭐 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등등 출산 관련, 메디앙스 이런 애들. 자, 이 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이었습니다. 2012년. 그래서 관련주를 좀 쓱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는 사실 이지가 제일 대표적이었어요. 신동생이 여기 뭐 지분이었나? 뭐 하여튼 좀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명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표시를 해놨었네요. 원래대로면은 12년 아까 전에 12월 29일 요 부근이죠. 12월 27일이죠. 요 부근이 18대 대선 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변수가 없었죠.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거래량 붙고 움직였냐? 11년 말부터 움직였네요. 그리고 1월 4일이 피크였고
거의 1년 전후죠.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얘도 결과적으로 봤더니 1년 전이 가격 피크였습니다. 그 이후에 뭐 조정했다가 지지율에 따라서 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가장 고점은 일단 대부분은 1년 전이었네요. 이지 서한이랑 뭐 동양물산 얘네들이 좀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가 사실은 이지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제일 강했고 나머지 애들은 움직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저도 확실히 사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얘도 어찌됐든 뭐 1년 전 해가지고 고점을 찍은 모습은 있죠. 12월 13일 12월 13일이고 얘는 1월 약 1년 전이 그 당시에 뭐 움직임을 줬던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도 12년 요 부근 갑자기 치고 올라왔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정치 테마 이슈 엮어가지고 관련주다 하고 올리고서 그냥 끝나는 모습이 많아요. 특히 이상한 잡주들이 정치 테마가 크게 움직일 때는 나도 관련주다 나도 관련주다 대장주가 슬쩍 쉴 때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올라갑니다. 쌍방울도 얼추 관련주로 기억을 하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시즌이 12년 말쯤에 고점이었네요. 아가만큼만 하는 건가? 정책주였는데 12년도 이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출산 정책 이거를 정책 내가 하면은 출산 쪽에다 뭐 지원을 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12년 1월달이 피크네요. 1월 3일 이런 식으로 정책주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도 똑같이 움직였었네요. 2월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9일인가가 그 차기 대선일이었고 1년은 조금 안 되지만 어찌됐든 1년 전후에서 고점 그리고 이 당시에 엄청나게 시세를 줬던 모습이 보이죠. 딱 차트상 거의 뭐 2,000원, 3,000원짜리가 10배 가까이 올랐었네요. 이 당시에. 오, 엄청 세게 올랐었네. 이런 모습. 리들주 브레인도 한번 볼까? 12년. 얘도 움직임이 똑같네요. 12년 말이 대선이었다면은 12월 뭐 한 요쯤이 대선이었다면은 날짜가 비슷하죠. 2월달. 그러면서 앞에서 시세 준 모습도 비슷하고 이거를 봐두면은 뭐 미래 일이 과거랑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절대 똑같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도 금지인 상태고 뭐 어째 연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공매도도 금지인 상태고 시장의 유동성이 이때 당시 대비해서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상승률이 아까 전에 그 조금 예외로 바른손은 거의 10배 가까이 갔는데 대부분은 2배에서 5배 사이가 피크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명박 관련주도 그랬고 4대강 관련 막 이런 식으로 정책. 하지만 지금 자 에이텍을 볼게요. 이재명 최근에는 대장주를 뺏겼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번 연도 초 슬슬 이제 그 법원 판결 나오면서부터 15,000원으로 잡고 지금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올라와 있죠.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이 1위고 이낙연이 2위고 그 다음에 3위가 윤석열 총장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야당의 인물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당의 인물이 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미는 인물이 제대로 자리 잡고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런 퍼센테이지 대비해가지고 상승률이 적다면은 보통 야당에서 크게 미는 사람은 어찌됐든 한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런 거를 계산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 테마가 과거에는 대선일 기준 1년 전후 해가지고가 가격이 피크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대선, 20대 대선은 3월 9일인데, 20대 대선은 22년 3월 9일이에요. 이 특별한 거 아니면은 요 부근일 거예요, 진짜. 또 변수가 생기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다음 대선인데, 아직, 그럼 여기서 1년 전 하면이 21년 3월 9일이겠죠? 요 전후가 한 두세 달, 세네 달이 전으로 혹은 후로, 여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있겠죠. 과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수는 공매도 금지, 플러스 엄청난 유동성. 그리고 과거에 생각을 해볼 거나, 과거, 대선 테마주들은 보통 5배 상승. 이지만 지금 대선 테마 애들은, 남선알루미늄 한번 볼까요? 얘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도 높아요. 자, 이낙연 관련주는 2019년도 초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1,500원짜리가 3배? 이렇게 1,500원으로 하면 3배네요. 근데 얘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밑으로 잡는다. 근데 이건 사실 좀 오바일 수 있어가지고 한 1,500원 부근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게 요 부근이니까 여기 1,500원 딱 스타트. 거래량금이 1,200억이 터졌던 곳. 꽤나 2년 전부터 빠르게 움직였죠. 왜? 이거는 좀 변수가 있는 게 야당 지지율이 박아서 그래요. 탄핵으로 갖다 쫓겨났기 때문에 야당 지지율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여당에서 거의 원탑으로 갖다 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나타나고 이 사람이 지지율을 역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가 밀린 거예요. 제 이낙연 이재명 관련 저번 주 목요일인가 영상 올렸던 거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건데, 1위인 사람은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2위에 있는 사람은 1위라는 상징성을 뺏으러 갈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관련 나올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것도 타이밍 좋게 금요일날 이재명이 이낙연 지지율 앞섰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럼 반대로 갔다 이낙연이 이제는 2등인 거예요. 또 얘도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 싶으면은 1위 지지율을 뺏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게 2위랑 1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아직 과거 통계상으로는 보통은 1년 전, 한마디로 3월 혹은 2021년 1월부터 한 5월 정도 요 부분이 가격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은 점, 과거 통계상으로는. 한마디로 얘네가 지금 자리는 분명히 단기간에 급등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갈지 내려올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과거 통계상으로 1년 전 정도가 피크였으니까 얘가 좀 조정을 괜찮게 주면은 매매볼 파겠네. 특히 지지율도 상당히 좋으니까. 혹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매매를 이어갈 수도 있고. 잠깐만, 드리려던 말씀이 갑자기 사라졌어, 기침하다가. 혹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야당에서 인물이 실제로 갔다가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좀 따라잡거나 할 수 있겠죠. 정치 테마 흐름을 보면서.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변수로는 분명히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모습도 있긴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년 3월 부근까지는 좀 기간이 있다는 점. 하지만 또 추가적인 변수 요소는 과거에 2배에서 한 5배 정도가 피크였다면은 지금은 유동성이 그때 대비해서 2배 가깝습니다. 유동성, 그리고서 공매도가 현재 금지인 상태. 이런 것도 좀 변수로 갖다가 넣어주면서 매매를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자리에서
이 영상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더 간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대선 기간 동안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세는 2배에서 5배 사이였고, 보통은 1년 대선일 대비해서 1년 전 정도가 가격이 피크였고, 그리고 정치 테마는 지지율 관련해서 엎치락 뒤치락을 했고, 그리고 정치 테마가 오른다 싶으면은 각 대권 출마 선언을 하고, 대권 출마 선언하는 것도, 선포하는 것도 내가 대권 출마하겠다 라고 발언하는 것도 이슈가 돼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대권 출마를 한 인물들이 정책을 내세울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주도 시세를 받는다는 점. 정치 테마가 이게 사실 정말 뜬구름, 바이오 이상의 뜬구름일 수도 있어요. 사실 대통령 된다고 이런 회사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딴 식으로 왔다가 과거부터 이슈 몰이해가지고 시세를 줬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기는 해요. 힘들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4년에 한 번씩 오는 나름 커다란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 보여드려야겠다. 대신에, 자, 정치 테마는 이런 리스크도 있어요. 자, 지앤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시장 조금, 그래도 몇 년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박이 터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입니다. 17년, 원래 요 당시 12월쯤에 대선 일이었고, 얘도 1년 전이 피크였죠. 12월 16일.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 지지율이 좀 나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이 나오면서 막 대권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론몰이 해가지고 시세를 끌어당겨줬어요. 근데 안 한다 발언하면서부터 지옥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정치 테마 주는 이런 진짜 변수가 상당해요. 저는 이 정치 테마는 대북주랑 거의 비슷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대권 출마를 하겠다고 아예 확정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겠다고 한 사람 중에서도 변수가 생길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이 리스크가 너무 싫다, 하이 리턴이어도 하이 리스크가 싫다, 이런 섹터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반대로 갔다가 분명히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적으로 변수가 별별 게 다 나와요. 그냥 대권 출마 안 하겠다, 관심 없다, 막 이러면은 그냥 꽂는 케이스도 많고, 혹은 갑자기 가족들 중에서 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연루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악재로 작용하고, 별 변수가 다 있어요.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좀 지기 싫다, 혹은 좀 두렵다 싶으면은 안 하시는 게 맞고, 반대로 갔다가 정치 테마는 매년이 아니죠. 매 사이클마다 시장의 주도 테마 한 자리를 차지하긴 했어요. 얘네들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 수급주 테마였죠. 수급 좀 대형주 위주로 갔다 오르는 장세 와중에 지지율 이슈 이런 걸로 갖다 그냥 바로 땡겨주는 모습. 서현도 엄청나게 시세를 땡겨주고, 홍정욱 관련주 조금 기나 싶더니 내렸다, 좀 빈틈 보이니까 바로 땡겨주고. 그리고서 이제 정치 테마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얘네 대장이 바뀌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얘네도
대장이 꽤나 순환을 해요, 얘네도. 다른 테마처럼 한 놈이 대장일 때 끝까지 가는 이제 인물 관련주도 있는데, 남선알미늄이 좀 대표적이에요.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의원의 동생인가 친동생인가가 여기 임원급인가 앉아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조금 얘기해주는 보직인데, 좀 뒷자리인데 좀 예의상 해주는 그런 보직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갖다 친동생이 엮여 있는 회사여서 그런지 얘는 엄청 세게 올랐습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뭐 그냥 학연, 지연 이런 걸로 갖다 엮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장이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 정치인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 점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초기에 대장했던 놈들은 나쁘지 않아요. 대금 크게 터지고 첫 대장을 했던 놈들은 좀 보면은 움직임은 비슷하게 좀 따라갑니다. 다른 놈이 대장하더라도 원래 대장 혹은 원래 시세 끌어줬던 원래 대표였던 놈은 시장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밥값을 하면서 따라갈 케이스가 많고, 나중에 또 대장 탈환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요. 나중 뭐 지금 형제 IC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재명 관련 정책주죠. 엘리트 교복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정치 테마 관련해서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론 무조건 이번에 똑같이 움직인다는 아니지만 과거 12년의 사례를 통해서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높은 거죠, 과거 사례상. 대신에 변수는 공매도, 그리고서 유동성. 과거에는 2배에서 5배 정도가 고점이었다면은 지금은 유동성이랑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점. 그리고 대장이 뭐 바뀌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정치 테마 인맥주가 오르다가 대권 출마 발언을 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정책이 나올 건데, 그에 따라서 정책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점 등등등 정치 테마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개 포인트를 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주말 이번 연휴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